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새벽 2시 엘리베이터. 새벽 2시. 오늘도 역시 같은 시간대다. 항상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마다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괴이한 계단 소리. 뭔가 굉장히 다급한 발소리 때문일까. 무서운 대상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항상 같은 시간마다 계단을 왕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이었다. 운동하는 사람인가?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 일이 한 달 동안 계속되기 전까지 말이다. 아저씨도 모르신다고요? 헤헤, 그건 참 모른다니까. 아유, 도대체 108동 사람들 전체가 와서 이러니. 아무리 그래도 계단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파트를 징조시킬 만큼이나 큰데 그걸 모르신다니. 그러면 그 시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은 없어요? 물론 새벽 2시쯤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 있기야 있었지. 하지만 여자는 없었어. 가끔 내가 경비 돌거나 엘리베이터 검사할 때도 그 시간쯤은 했었지만 아무튼 난 모른다니까.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왜 맨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발소리가 무언가에 놀라서 쫓기는 듯한 소리였댔겠지? 네, 마치 못 볼 걸 본 듯한 소리예요.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다다다다. 그리고 새벽 2시라고? 네, 혹시 뭐 짚으시는 거라도? 아니세. 정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잠을 못 자니 요 며칠 회사 일이 빡빡하게 밀려버렸어요. 저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쉬세요. 경비 아저씨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향했다. 돌아설 때 보이는 경비 아저씨의 어두운 표정은 나로 하여금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들게 하기 충분했지만 아무리 그게 뭐가 대수겠어라는 생각으로 쉽게 치부해버렸다. 오늘따라 어두운 날씨는 한바탕 비를 쏟아내릴 듯 울렁거렸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는 행여나 봉변을 당할세라 빠르게 차로 뛰어갔다. 김대리, 못 도와줘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하도 들볶아야지. 나중에 내가 술 한잔 쏠게. 미안해. 오늘 나 약속이 있어서 다음번에 꼭 도와줄게. 김대리님 죄송해요. 오늘 맞선이 있거든요. 결국 이 많은 일 다 내가 해야 하나. 시간은 10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아직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면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잔 데다가 아파트 계단 소리에 대해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 일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고 원래부터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부장 녀석이 오늘 드디어 모든 일을 나에게 몰아서 야근시킨 것이다. 억울하지만 어쩌겠는가. 일을 태만히 한 내 잘못도 있을 뿐더러 상대는 부장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지금 이런 상태. 한숨만이 사무실을 채워가고 있었다. 일단 빨리 끝내보자. 설마 오늘 안에 다 못했다고 자르게 하겠어. 나는 지쳐가는 근육들을 기지개로 깨운 뒤 다시 서류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서류와의 한바탕 싸움을 끝마치고 회사에서 나오니
시간은 새벽 1시 반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 기괴한 어둠만이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니 아파트 주인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워낙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 며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에 계단 달리기 때문에 모두를 밤늦게 돌아다니기를 꺼려한 탓이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1시 50분. 2시가 되기 10분 전이잖아. 평소 호기심이 많던 나는 갑자기 2시까지 기다렸다가 달리기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확실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경비 아저씨의 소극적 대응과 나의 생활 패턴 붕괴를 방간으로만 치부하기에 나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위에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려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 20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다. 도대체 뭐지? 아이씨, 오늘 안 오는 건가? 나는 허탈한 마음에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계단을 오르려다가 몸이 너무 무겁고 해서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간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찰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스르륵 내려오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 덮쳐오는 한기, 그리고 얼굴? 나는 그대로 몸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에 나있는 작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빨갛게 충혈된 눈동자. 그 눈동자의 주인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창문에 붙어서서 바깥쪽을 두리번대고 있었다. 오로지 눈알만을 굴리며. 그렇게 문이 열리자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사진은 모두 꺾여서는 안 될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밖을 주시하던 눈의 반대편은 얇디 얇은 핏줄과 신경에만 의지하여 중력을 버티고 대롱대롱 매달린 눈알이라고 보여지는 덩어리만이 시계추 운동을 하고 있었다. 눈 위쪽의 머리는 반이 짓뭉개져 내수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의 아래턱은 그 형태만 남긴 채 딱딱거리고 있었다. 긴 생머리와 봉긋하게 솟은 가슴만이 그녀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없네. 새벽 2시. 없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나는 살아야만 한다는 일념하에 계단을 미친듯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 모든 사고 회로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지된 지 오래였고 우리 집까지 미친듯이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파트 전체에는 내가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때 불현듯 겹쳐지던 기억의 조각. 지금 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이유. 매일 밤 새벽 2시마다 들리던 계단 오르는 소리. 이것 때문이었구나. 한순간 나의 내가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까지의 소동 모두 저 여자 짓이었어. 나는 불현듯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뭔가 알고 있다. 이 달리기 소리도 내일이 마지막일 것이다. 내가 경비 아저씨를 찾아간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반. 아이 글쎄 나 모른다니까. 그렇다면 왜 제게 물어본 날 새벽 2시에 드나들던 사람 중에 여자는 없었다라고 하신 거죠? 분명 그 어떤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여자라고는 말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건
그리고 아저씨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를 새벽 2시라고 확정짓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하필 새벽 2시죠? 아저씨가 알고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그거 내 탓이 아니었어. 내가 들은 것은 경비 아저씨가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된 지 3년차에 생긴 일이었다.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던 108동에서 민원 신고가 끊이질 않자 경비 아저씨가 수리를 하러 가셨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중간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게 화근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한창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와중에 8층 무렵에서인가 자신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한다. 그래 스티커를 가지러 내려가던 바로 그때 웬일인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볼튼을 누르는 한 소녀. 경비 아저씨는 말릴 틈도 없이 그 학생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자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허공을 향해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가 새벽 2시.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이미 달려갔을 땐 그때 그런 일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럴 리가. 난 무서워. 못 가. 분명 넌 아니야라고 했어요. 새벽 2시를 계속 외우고 있었고요. 아저씨가 가지 않는 이상 그 소녀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날 죽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숨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셔야 해요. 바로 지금. 제가 이 밤늦게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안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단호하게 말을 마친 나는 경비 아저씨를 억지로 끌고 108동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아저씨는 시종 일관 무엇이 두려운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나는 음습한 어둠과 을씨년스러운 게시판 공지를 쳐다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다. 넌 아니야. 나 아무 잘못도 없다고. 역시 저런 형상은 적응되지 않는 걸까.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경비 아저씨는 현관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나갔다. 하지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소녀의 저주였을까. 아저씨가 닫혀버린 문과 부딪혀 넘어져 버렸고 이미 풀려버린 다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그 소녀는 꺾여버린 사지를 가지로 땅을 기어 경비 아저씨에게 향했다. 뒤틀어진 사지에서는 연신 피고름이 뿜어져 나왔고 관절이 삐걱대는 소리는 아파트의 고요함과 뒤섞여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신이 있을 위치에서 빠져나온 누나를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고 다 부서진 턱 사이로 혀를 내밀며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나는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내 잘못 없어. 네가 떨어진 거라고. 나 분명 널 도와주러 뛰어갔지만 넌 떨어져 버렸잖아. 아저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같은 말만 외쳐댔으나 그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의 혀는 더욱더 삐져나왔으며 기어가는 속도는 빨라졌다. 그렇게 10년과 같은 10초 후가 흐른 뒤 그녀는 아저씨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공포와 같은 시간을 버텨내던 나로서는 더 이상 정신을 붙잡을 힘이 없었는지 조금씩 시야가 희미해졌는 그때 난 그 소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 떨어지던 날 보며 웃고 있었잖아. 다음날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날 이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가끔씩 8층에서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남자가 발견된다는 소문만이 108동을 고요히 휘감고 있었다.